예.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상가 권리금 그나마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놈은 예외 조항이 이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등이라 하잖아요. 등등. 네. 등등법이 우리나라에 많아가지고. 네. 이게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 그 1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예외 조항이 들어간 논의가 단 한마디 논의도 없어요. 그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왜 이렇게 그 대형마트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지, 지하도 상가는 왜 받을 수 없는지. 그랬더니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기록이 있어야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국회는 무조건 국회법에 의해서 모든 내용은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왜 기록을 안 남겼을까요?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들이라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거기서 괜히 헛소리 한마디 해놨다가 속기록에 들어갔다가는 집중 포화를 받을 거거든요. 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 하나도 안 나오고 법이 바뀌는데 어떻게 기록에 한 줄도 없이 법이 바뀝니까? 어쨌든 이런 예외 적용 예외 조항 대형마트하고 SSM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여기에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 이거는 당장이라도 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독소 조항은 없애야죠. 근데 이제 상가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 그래서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구제 받을 방안 없습니까? 동서터미널은? 없죠.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제7호에 보면, 여기도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그것도 교묘하게 피해 나갔네. 그렇죠. 대기업. 이게 결국 공정족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으면, 요 10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하더라도 얘기했던 생존권 보장,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권리조차도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 그렇죠. 소급입법이 가능하나요? 이거는? 소급입법을 법인도 언제라도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적용이 안 되겠죠. 끝나버리겠죠.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이 없다면, 재건축 계획이 없다면, 그 계약일, 직전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이제 건축 허가가 나게 되면 상가 권리금이고 뭐고 한 푼도 받을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맨손으로 그냥 털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 못지않게 식견이 좀 있지만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지나가는데 가셨잖아요. 그 가셨는데 거기가 원래 그 터미널 그 주유소 부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제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탱크가 나중에는 그 주유소를 안 쓰게 되면 오일 덧칠이 안 돼갖고 이게 방부제 역할이라 해야 되나요? 그 차이 다 녹아버려요. 그럼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숭숭 뚫리면 거기에가 그 오일이 다 이게 퍼져요. 그러면 그거 정화 작업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최소 2년 걸린다. 최소 2년 걸린다 전문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작업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여건이 될라나. 그 얘기 조금 이따. 그럴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장님, 동서울터미널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투쟁일지를 보니까 상당히 또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대충 보면은 2020년 1월 13일 날 임대회사 한진중공업 본사점에 항의 집회를 개최를 했고,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2월 15일 날은 토지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또 토지 소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 앞에 가서 항의 집회도 했어요. 근데 면담을 가졌지만 담당자들하고 이제 일관한 게 초지 일관한 게 이런 분들의 대응 없이 니들 그냥 열심히 떠들어라, 법대로 해라, 어째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이제 느꼈지 않습니까? 뭐 부처를 모른다. 모든 부처에 있는 거는 홍보팀으로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째라식의 그 태도를 또 일관하고 있고.
또 이제 더욱더 좀 더 이제 약간의 이분들이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제 자치단체 네. 입장입니다. 네. 서울시장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개발을 하겠지만 뭐 강지 부총장부터 해가지고 뭐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의견서 뭐 내라 뭐 이러잖아요 대부분. 네. 그런 식의 그냥 무대응이라기보다는 대응은 대응인데. 네. 말 그대로 그냥 펜대로 하려고 하는 립서비스라고 하나요? 네. 립서비스 대응. 이분들이 소송을 또 넣었죠. 소송. 네, 네. 소송을 넣고. 뭐 정치인도 만나셨네, 보니까. 네. 정치인들이 뭐 민주당의 김호평 서울시의원과 면담, 2020년 2월 23일에 면담을 했고, 자, 2020년 4월 3일 당시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그 후보하고 거리 면담도 했고, 또 2020년 7월 4일 날 국회에서 이제 불법 재건축 규탄대, 이거 불법 재건축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20년 7월 6일 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을 했고요. 또 이제 같은 달 또 이제 민주당 당선이 된 고민정 국회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5일 날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면담을 또 하셨고, 또 최근에도 또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언제나 만나면 그러잖아요. 해줄 듯이 이렇게 해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표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편을 들어줬을 때는 또 이분들이 또 문제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또 안 됐을 때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눈치를 또 봐야 되니까 국회의원도 또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법은 또 항상 약자의 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2020년 6월 18일 날 동부지방법원에 하해조서 무효 청구 소송. 이게 뭔 뜻입니까? 근데 하해조서. 네. 화해를 해라. 하해해라. 네. 화해해라가 무효다. 무효다. 청구 소송을 했는데 기각당했죠. 기각당했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비대위는 이틀 후인 6월 20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정문 앞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 소송을 화해조서 무효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강제 집행 개시 결정까지 내렸죠. 그렇게 빨리도 갈 수 있나요? 이게? 그러면요. 야, 참. 그러니까 법은 항상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7월 1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강제 집행을 또 하려고 했고 예고했고 또 2020년 7월 8일 날 이후에 예고 없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이걸 또 기각 명령을 내리셔서 엄청 고생을 또 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비대위 멤버들이 아주 열심히 운동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게 이제 쫓겨날 각오는 그 대에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지만 쫓겨나더라도 그 우리가 용산 참사에 보듯이 쫓겨나면 나도 여기서 죽겠다 그런 뭐 결사항전의 의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극단적인 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정의당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네요. 뭐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뭐 정의당도 아시겠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땅 주인은 산업은행이고 이거 주체는 또 한진중공업이고 이 뒤에 또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마트라면서 이마트 뭐라 합니까? 이마트 그 시행회사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이제 그 이분들은 급해요. 지금 벌써 이제 10월 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고등법원 지금 재판이 11월 6일, 다음 달 6일,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요때 지금 어차피 지금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고법에서도 이긴 전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1심 지방법원 판결처럼 바로 판결 내리면서 강제집행 명도소송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비슷한 사례가 강남 그 터미널 상가에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정말 결사항전, 집집마다 그냥 가스통 갖다 놓고 들어오기만 하려고 그걸 다 갚아간다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상인들이 이긴 적이 있어요. 동서 거기가 강남 버스터미널입니까? 네네. 강남 터미널 지하도상가. 자, 근데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 부지가 왜 이렇게 한진중공업이 왜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지 경위를 좀 저는 이마트가 궁금해요. 이마트가 하도 이게 네. 뭐 저기 파라는 물건 안 팔고 맨날 땅만 팔고 다니는 건지 땅만 사러 다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제 동서울 터미널 부지가 1989년 오래됐죠. 6월 9일 날 당시 한일개발 주식회사 이게 이제 지금 한진중공업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동서울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뭐 사업을 잘못하다가 망가졌죠. 그래서 작년 2019년 3월 29일 주총에서 자본 감소의 건이 결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2019년 5월 2일 기준으로 칼 쪽, 한진 칼 쪽 기존 최대 주주인 한진중공업 홀딩스와 그 사람들 패밀리 일가가 갖고 있던 주식은 전량 무상납자 처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산업은행 외 7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에 따라 갖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출자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2019년 5월 10일부터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출자 전환 결과를 보자면 산업은행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지분율이 16.14%예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10.84%, 농협도 10.14%, 하나은행 8.9%, 국민은행 7.1%. 이 정도로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2배가 안 됩니다.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둘만 합쳐도 지금 산업은행 지분보다 많습니다. 지분율보다. 근데 지금 여기는 산업은행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6.84를 갖고 있는, 16.14%를 갖고 있는 데가 마음대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산업은행이 그러면 이게 최대 주주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본인들이 주도를 안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제가 자료 요청을 요구를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해줬습니다. 근데 이 한산업은행은 아예 관계가 있네요. 네? 관계가 있는데 안 준 거네요. 이사회 의사록을. 아니 거기가 관계가 없대요 자기들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는 산업은행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진중공업은 완전히 무장 해제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산업은행이 어쨌든 거짓말하는 간에 거네요. 그러면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16.14%밖에 안 되는데 한진중공업이 가진 재산을 팔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거액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나? 그거 속였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은행에 그러면 문제가 있겠네 이게. 그래서 제가 요 계약서를 보고 싶어서 계약서도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제출도 거부를 하는 것이고 다 그거예요. 이사회 의사록도 내놔라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국가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로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늦었습니까? 한진중공업이 신세계 동서울 PFV라는 시행법인입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부동산으로 저가 매각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저가로 매각했다라는 의혹은 그러면 산업은행이 관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주는 수도 있겠네 보니까.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왜 안 내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보도자료 분석을 또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진중공업 회계감사 보고서를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진중공업은 2019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 그 다음 날입니다. 신세계 동서울 PFV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요. 또 이름이. 요건 이마트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마트 100%. 여기다가 동서울 터미널 토지 36,704 메타제곱. 건물 47,815메타제곱을 4,025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계약서 상의 금액이 엄청 적다라면서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저가 매각 의혹이 있나 해가지고 뭐 일단 이제 건물은 이게 뭐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평가를 빼놓고 토지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1,103평이에요. 그래서 4,025억으로 나눠봤더니 평당 약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 그 주변에 그 주거지나 뭐 이런 것들이 매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알아봤더니 저희가 엄청나게 저가로 매각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시인증입니다, 이거는. 예. 그 워낙 그 동서울터미널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 근처에 상가 거래 기록은, 거래가 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그렇죠. 그 뭐 주거지나 이런데 그 계약된 내용을 보면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싸게 매각됐다.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매각이 됐다. 절반보다는 좀 더 네, 그러겠습니다. 싸게 매각이 네. 됐다고 맞는데 예. 어느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예. 신세계 동서울 PFV 이 시행회사의 지분 중에 예. 85%는 신세계 프로퍼티. 예. 요게 이제 이마트 100% 자회사입니다. 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10%는 한진중공업이, 예. 산업은행이 5% 이렇게 출자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진중공업은 신세계 동서울 PFV에 10%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325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니까 전체 그 신세계 동서울 PFV는 자본금이 3,250억이라는 얘기겠죠. 예. 325억 원을 출자를 했는데 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개발 예상 이익이 한 3천억 된다 그래요. 요걸 재개발했을 때,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러면 3천억에 10%에 해당하는 3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각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산업은행 담당자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얘기인가요? 자, 너무 싸게 팔았다 예.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싸게 판 것이 아니고 우리 시행사의 지분을 10% 출자를 하고 산업은행이 5% 출자해서 시행 개발 예상이익이 한 3천억쯤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진중공업이 10% 네. 300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 절대 이거는 싸게 판 게 아니라는 듯이 애매모호하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되면 누가 제일 이익입니까? 예. 신세계가 제일 유리죠. 예. 85% 가격도 싸게 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제안을 했겠죠. 회계사 자격증 같은 건 이런 데 또 써먹네요. 예. 신세계 프로퍼티 회계감사 보고서를 찾아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예. 복합시설물의 실착공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실착공인. 실착공일은 예. 그 양반들 말대로 설거지가 끝난 다음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다 끝났을 때. 명도해갖고 강제 집행해갖고 예. 다 예. 내줬고 예.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첫 삽을 뜨는 날이 실착공일이 되겠죠. 실착공일에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신세계 동서울 PFV의 지분 10%를 발행가액으로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실착공일에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10% 지분을 신세계 프로퍼티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개입이 생기는 돈이 네. 과연 어디로 가냐가 문제죠. 아니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수익을 쓴 거죠. 300억을 받을 네. 수 기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싸게 쌓아놔서- 그러니까 신세계에다 이익을 주면서 그게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트릭을 쓴 거라고. 트릭을 쓴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똑같은 계약서입니다. 아까 왜 그 시행 계약서, 그 부동산 매매하는 그러니까요. 계약서는 똑같은 계약서예요. 네. 그럼 계약 상대방은 땅을 판 한진중공업이고 한진중공업은 아까 왜 그 신세계 프로퍼티 PFV의 10% 지분을 그 출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회계감사 보고서 주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동주식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예. 공동 출자자 등에게 발행가액으로 양도하고 공동 출자자 등은 이를 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공시를 했어요. 자, 계약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데 계약이 다 틀리네. 이쪽 계약서하고 이쪽 계약서. 계약서는 문구는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신세계 프로퍼티의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 이쪽은 신세계 쪽은 있는 그대로 이게 솔직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한진중공업 쪽은 이걸 애매하게 꽈었어요. 계약 내용을 꽈서 애매하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회계감사 보고서의 주석이라는 거는 네.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네. 공시를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주석 내용도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네. 이해관계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에서는 미스리딩이라는 말이에요. 네, 오도. 네. 오해를 하지 않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주석에다 달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동일한 계약서상의 문기를 한진중공업 측과 이마트 측이 달리 공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식 양도 일자를 이마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착공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진중공업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이 분명히 실착공일과 당사자 합의한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한 날은 애매하죠. 이게 뭔 날인지. 실착공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매 당사자. 그러니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마트는 자사가. 그러니까 이마트가 사는 겁니다. 신세계 프라파티가. 한진중공업은 공동출자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동출자자가 누구냐면 이마트도 있고 산업은행도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마트가 사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이나 그쪽에서 신세계 쪽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애매하게 이렇게 꽈놔서 공시를 했어요. 냄새가 엄청 뭔가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은행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더 냄새가 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안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착같이 받아야죠. 그렇죠. 정무위, 국회 정무위 어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건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본인들이 그런 계약서상에 그 일련의 움직임,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가지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결과가 기결이 되네요. 왜 얘들이 이르기까지 나서가지고 언론도 있고 근데 언론대로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가진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지금 빨아주는 언론들 보니까는 뭐 다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런 말은 제가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일명 빨아준다라는데 그런 용어를 제가 쓰는 게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정지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언론도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 말씀은 동서울 터미널 상인들은 법적으로 상당 권리금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그 정치권에서는 법률 개정도 없다. 있나요 없나요 근데 법률 개정하는 움직임이.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국회의원들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엔 뭐라고 있냐면 골목상권 보호와 자영업자의 임차권 보호. 자영업자의 임차권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20일 범 정부 부처 합동, 아마 뭐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합동을 해갖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대책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철거 재건축 시 우선 입주 요구권 및 퇴거 보상 인정 추진. 2018년도에 그러면 이 법을 만드시려고 하긴 하셨네.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죽겠다가 와우성을 치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철거 재건축 시 우선 입주 요구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우선 임차권입니다. 우선 임차권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얘기죠. 우선 입주 요구권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18년 12월 20일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종합대책을.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1년 다 돼가요. 1년 다 돼가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입법 발의 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범부처가 당정에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거 발표할 때 뭐 오늘 발표하네 내일 발표하네 하면서 한 달을 질질 하기야 뭐 조국 장관이 저기 민정수석실에 토지 공개념 도입을 하자고 해서 대통령도 말하고 민정수석도 말했지만 그 이후로 누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꺼내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명쾌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상가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 2018년도 얘기를 하셨네 이거를.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집권 여당 당이나 당에 거기 그 봉급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뭐 18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어느 하나라도
당이 그렇게 강정하고 뭐 그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해서 상가 우선 임차권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이걸 좀 법이 통과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법은 발의라도 해놓고 나서 뭘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 네. 법안 발의해놓고 네. 토론해도 좀 그냥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토론을 못하면 온라인 토론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한진주거 산업은행 이런데 이거 뭐 여기 동서울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부지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상가 임대인 또는 재건축 계획을 가진 사람들한테 심리적 압박이라도 줘야 됩니다. 1년 동안 그거 발표해놓고 1년이 가더라도 그냥 잠잠한 있는 건 얘기가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이마트는 땅 장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가 뭡니까 그것도 몇 군데 조사했던데. 네. 거기도 땅 사놨다 그냥 팔았더라고 보니까. 4천억이 4천억이 마곡지구. 마곡지구. 네. 참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네. 뭐 대기업들이 말 그대로 유통대로 하고 있고 네. 뭐 땅은 땅대로 팔아서 돈 벌고 있고 도대체 서민들은 돈 이거 얼마 안 되는 이게 총 재산 아닙니까? 목숨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마저도 보상 안 해주고 다 나가라. 그리고 계약서도 좀 조금 보니까 이게 안 되니 그냥 시체 말로 이거 상당히 머리 아프게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니들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돈 안 줘. 이런 식의 계약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 배째라. 업대로 하자. 예. 참 이런 이따구의 그 법률을 만들어 놓고 참 이게 국회의원도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전국적으로 예. 이런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의 상인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종합대책, 혁신종합성장대책 발표할 때 상가 우선 임차권을 주겠다. 그럼 언제 할 건가 하고 전부 다 그냥 여기다가 목을 내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숨이 턱에 넘어가서 죽을 지경인데 밤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잠복구점 주무시고 계속 그냥 고민하신다잖아요. 그날 비대위원장 만나니까는 본인이 정말 쫓겨나면 여기 앞에다 텐트 쳐놓고 살겠다. 그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장 어딘가요? 무슨 성동구입니까? 광진구청장 새로 지은 건물 앞에서 텐트 치고 전부 다 그냥 상복시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시위할 때 저희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1호 방문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말도 했지만 정말 답답한 노릇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176석 8석을 줬지만 뭐 지금 계속 개혁 입법이니 뭐니 소상공인 이해하는 법이니 하겠다라고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루어지는 법들이 지금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답사 갔다 왔잖아요. 거기 제가 환경운동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거기 말 그대로 그 땅 뭡니까 주유소 부지 그거 제대로 이게 안 되면은 못 합니다. 저한테 걸리는 순간 내가 얄짤 없습니다. 예. 제가 그 환경에 관련된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는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몇 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행 법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해야 돼요. 주소는. 그리고 이제 그 오염된 땅을 또 이제 이런 꼼수가 있어요.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 여기 보면 기부 체납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말로만 있는. 네, 근데 제가 그거는 서울시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비대위원들하고 한번 가겠지만 그거 받으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못 받게 그거는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토지 정화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줘야죠. 그 다음에 줘야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천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들. 근데 이제 몇십 명의 임차인들의 그냥 피눈물 같은 돈, 치꼬리만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 비하면. 그런 돈조차도 안 주려고 이런 황금만주주의적인 그 갑질.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정말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 의뢰반란의 방송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으로 망할 겁니다. 제가 법으로 환경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우리 거기 계신 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이 주유소라는 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드렸지만 마지막 방송으로 이분들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 관계되신 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방송에서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이분들의 이제 권익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소유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계속 본인들이 이게 끌고 나간다면 그런 것까지 다 들춰내야죠. 네. 못하게.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